네, 안녕하세요. 이웃집 닥터 이창입니다. 요즘은 남녀노소 불면증 환자분들이 병원에 많이 오세요. 과거에 비해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데요. 사실상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원인은 굉장히 종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떤 문제점이든지 원인을 찾으면 빨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일반인들이 이해하고 계시는 수면유도제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약물을 말합니다. 항히스타민 약물을 말하는 것이죠. 원래 알레르기, 비염, 두드러기, 피부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히스타민을 억제하는 약물인데요. 부작용으로 졸음과 진정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 효과를 이용하여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감기약을 복용하면 잠이 옵니다, 졸릴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하는 약들을 말합니다. 항히스타민제는 1세대, 2세대, 3세대 약물이 있는데요. 그중 1세대 약물이 진정 효과가 강해서 수면 보조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중 디펜히드라민, 독시라민을 주로 사용합니다. 히스타민은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로 몸의 염증 작용에 작용하고 뇌에서는 각성에 관여하는 물질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항히스타민 작용이 있는 약물이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항히스타민 약물 또한 내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방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부작용 때문에 꼭 약사님의 복약 지도를 잘 따라야 합니다. 다음은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물입니다. 수면제로 수면유도제와 수면유지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수면유도제란 입면 효과가 강한 약을 말하고 수면유지제는 수면을 유지하는 데 주된 작용을 하는 약물을 말합니다. 먼저 수면유도제로 사용하는 지드럭이라고 알려져 있는 약물입니다. 여기에는 너무나 잘 알려진 졸피뎀, 조피클론, 잘레플론 등이 있습니다. 졸피뎀은 여러 회사에서 스틸록스, 졸피신, 졸피람, 스틸렉스 등으로 출시되고 있고요. 조피클론은 S조피클론 성분으로 부작용을 좀 더 개선한 약물로 생산됩니다. 영진, 조피클론, 조스 등이 있습니다. 잘레플론은 한국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아직 처방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지드럭은 수면을 유도하는 입면의 작용이 강해서 수면 유도제로 분류를 합니다. 다음으로 수면을 위해서 처방하는 신경 안정제로 잘 알려진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이 있습니다. 벤조디아제핀 약물은 4가지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불안 작용, 즉 불안을 감소시키고 치료하는 약물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진정작용, 차분하게 하는 작용을 말합니다. 세 번째 수면 작용이 있습니다. 수면 효과로 작용을 하는 거죠. 네 번째 항경련 작용이 있습니다. 경련을 감소시키기 위한 작용으로서 이렇게 총 4가지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의 종류에 따라 벤조디아제핀 약물을 선택해야 하고 그 증상에 알맞는 약물을 처방해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 종류는 먼저 약물 작용시간과 체내에서 배설되는 반감기 정도에 따라서 약물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이 중 중간에 붉은색으로 쓰여진 약물들입니다. 클로로다이아제폭사이드 성분인 리버티, 클로나제팜 성분인 리보트릴, 디아제팜, 플루나제팜 성분인 달마돔, 플루니트라제팜 성분인 루나팜 등이 작용시간이 길어서 수면에 수면유지제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수면유지가 짧은 환자분들에게 좀 더 깊은 잠, 수면시간을 좀 더 길게 자도록 도와주는 약물입니다. 수면에 대한 약물들은 잠을 잘 자게 하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부작용 때문에 복용하기에 걱정할 만한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주치 선생님과 잘 상의해서 복용법을 잘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부작용으로는 첫 번째, 점차 복용량이 늘어나는 약물 내성 문제. 두 번째, 약 없이는 잠을 못 자는 약물 의존성 문제. 세 번째, 약물 복용을 중단하면 정신이 또렷해지고 잠을 못 자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는 금당 증상 문제. 네 번째, 약물 복용 다음날까지 약효가 지속되는 멍하거나 졸리는 현상. 다섯 번째,
몸에 힘이 빠져 행동에 어려움이 있어 낙상의 위험성이 있는 문제. 6번째, 가장 걱정되는 증상으로는 기억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날 일어나 보니 내가 냉장고를 열어서 음식을 먹기도 했고 전화를 해서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다고도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도 했다는 가족분들의 얘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치매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 걱정들 많이 하시죠. 아직 치매와 관련이 있다는 증거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솔루션 첫 번째, 기상시간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입니다. 불면증 환자분들이 늘 생각하시는 것이 어떻게 일찍 잠들 수 있을까에만 주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자신의 습관을 고치려고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것만으로 잘 안 된다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상시간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실제로 수면은 일어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와 같이 주말에도 기상시간을 잘 지켜서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점차 잠이 드는 시간이 교정이 될 것입니다. 물론 수면이 정상화되어 좋아지게 되면 주중에 일어나시느라 잠이 부족한 상황일 때는 가끔씩 주말을 이용해서 부족한 잠을 보충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수면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꼭 기상시간을 지켜서 수면 문제를 먼저 해결하셔야만 합니다. 여기서 기상시간은 눈을 단지 뜨는 것만이 아니라 형광등 불빛만으로는 부족하고 밝은 빛, 밖에서 비춰지는 밝은 빛을 눈을 통해 자극을 받으셔야지만 내가 이제는 일어났구나 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새 아침을 맞이하는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수면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자는 겁니다. 신경 쓰는 것은 일어나는 시간만 지키자는 생각으로 알람을 하든지 누가 깨우도록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일어나는 시간을 지키자는 겁니다. 솔루션 두 번째, 수면신경이 문제가 아니라 각성되어 있는 뇌가 잠을 유도시키지 못하게 방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뇌가 각성된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더 흔하기 때문에 각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마다 각성의 원인이 다를 수 있으며 개인 맞춤별 해결책을 찾아봐야 되겠지요. 성격이 예민해서 생각이 많아서 오늘 있었던 일들이 자꾸만 감정과 함께 머리에 떠올라 머리가 더 또렷해지고 눈이 더 말똥말똥해지는 현상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야 뇌도 안정을 찾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호흡입니다. 하버드대 닥터 앤드류 웨일 박사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기능의학 전문가입니다. 호흡법을 제안하면서 규칙적인 호흡 훈련으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활기를 북돋우며 스트레스와 관련된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며 이 호흡법을 제안합니다. 호흡은 쉽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죠. 우선 횡격막을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코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를 반복합니다. 횡격막 운동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들숨과 날숨을 반복해서 호흡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합니다. 횡격막 운동으로 위장과 심장에 도움을 주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산소 공급으로 뇌가 맑아지게 해줍니다. 1초에 3회 정도의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며 어지러움이 없는 정도로 익숙해지면 점차 횟수를 늘려봅니다. 다음으로 본격적인 호흡법으로 478 호흡법입니다. 호흡법은 간단하고 장소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세는 바르게 앉아서 하는 것이 좋겠죠. 혀는 자연스럽게 두고 코로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숨을 내쉽니다. 입을 다물고 4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숨을 멈추고 7초 동안 숨을 참습니다. 그리고 나서 8초 동안 입으로 숨을 내쉽니다. 여기까지 한 번의 호흡입니다. 총 4번의 호흡을 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날숨의 시간이 들숨의 2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지만 478 비율은 꼭 지켜야지만 효과적입니다. 478 호흡을 하루에 최소 2회 이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차 익숙해지면 4번에서 8번의 호흡으로 늘려가면서 자신에게 맞추도록 해보세요. 호흡이
몸에 익숙해지면 자신이 불편하거나 신경이 쓰이거나 생각이 많아질 때마다 이렇게 호흡해 보세요. 분명 큰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솔루션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근이완요법입니다. 몸을 릴렉스하고 긴장을 풀어주면 몸이 이완되면서 정신도 이완되어 긴장도가 떨어지게 되고 수면뿐만 아니라 불안과 걱정을 완화시켜줍니다. 예민하고 긴장도가 높으신 외래에 오시는 환자분들께 이 방법을 주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눈을 감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하실 수 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며 근이완할 준비를 합니다. 몸을 8구역으로 나누어서 머리, 목, 어깨, 팔, 가슴, 배, 등, 다리 쪽 근육을 이완시킨다는 겁니다. 더 세부적으로 각 근육을 나누셔도 됩니다. 방법은 눈을 감고 하나, 둘, 셋 숨을 고르게 하고는 머리부터 머리를 감싸고 있는 근육을 긴장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하나, 둘, 셋 헤아리면서 셋 하는 순간에 그쪽 근육의 뭉친 부분이 완전히 이완된다고 생각하면서 천천히 숫자를 셉니다. 근육이 이완되는 것을 잘 느끼시지 못하신다면 근육을 긴장시키고 이완시키는 것을 반복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이완되는 느낌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목, 어깨, 팔, 가슴 순으로 진행을 합니다. 마음이 불안하거나 불편할 때 그리고 긴장도가 높아져서 잠이 잘 오지 않을 때마다 반복해서 근이완요법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신경생리학자인 단 시겔 박사님이 제안하신 윈도우 오브 톨러런스라는 내성의 창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균형을 이루면서 서로 조화롭게 활성화되는 것이 건강을 잘 유지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 기복이 이렇게 허용적인 범위인 내성의 창 범위 내에서 최적의 각성 수준을 갖습니다. 트라우마나 충족되지 않은 애착 욕구를 통해 다양한 고통의 경험을 가지며 성장한 경우에는 자율신경계가 혼란스러워지며 내성의 창의 범위가 넘어가게 되어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내성의 창 범위는 좁은 사람도 있고 넓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스트레스에 대응하고 견디는 역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트라우마나 스트레스가 와서 정상 각성을 뛰어넘어 과각성 상태가 되면 불안, 공포, 두려움, 과잉 경계, 이완되지도 않고 초조해지고 소화기능장애, 만성통증, 수면장애, 적대감과 분노가 일어나는 단계가 됩니다. 뇌, 신체가 감당할 수 없는 과각성 상태가 너무 심하게 이어질 때 저각성 상태로 빠져버리게 되는데 이때는 전기가 나가버리는 셧다운 되어 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우리의 시스템이 탈진, 우울증, 무감각한 감정, 무기력, 만성피로, 진압력장애, 해리장애, 통증, 저혈압, 수면장애, 식욕부진 등의 증상을 나타냅니다. 과각성일 때 뇌의 각성으로 수면이 방해되고 꿈꾸는 REM 시기에 잠이 쉽게 깨버리고 그래서 낮졸음이 증가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HP의 액시스인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의 활성화로 인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교감신경계의 과도한 항진으로 자율신경계 불균형이 심화됩니다. 그리고 몸의 대사 기능이 증가되고 체온이 상승되며 심장 활동이 증가되어 부담을 주기도 하지요. 이러한 현상들이 다 수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이러한 과각성 상태를 어떻게 줄여야 할까요? 과각성 상태에서 극복하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행복한 생각을 하세요, 침착하세요 등의 말들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신체적으로는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자율신경계가 이미 고장나 버렸고 이러한 말들은 우리의 신경계가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경계는 신체적 언어를 선호합니다. 신체적으로 자율신경계가 좋아지도록 병행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각성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전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복식호흡과 478 호흡법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찬물로 샤워하거나 지퍼백에 얼음을 넣어서 얼굴을 문지르거나 찬물에 얼굴을 담그고 6초에서 8초 정도 숨을 참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안정을 찾도록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감각훈련이 있습니다. 이는 좀 중요한데요. 오감각을 현재에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먼저 시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천천히 찾아봅니다. 저기에 컴퓨터가 있구나, 의자가 있구나,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촉각으로 느껴봅니다. 피부의 따뜻함을 느껴보고 바닥에 되어 있는 발을 느껴보고, 그리고 다음 청각으로 소리를 찾아봅니다. 자동차 소리, 새 소리, 팬이 돌아가는 소리, 이런 걸 들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후각으로 냄새를 맡아봅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면서요. 마지막으로 미각으로 무언가를 입에 넣고 느껴보는 것도 좋고, 아니면 자신에 대해서 좋은 점을 한 가지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현실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셀프 포옹도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한쪽 손을 반대편 겨드랑이로, 다른 손은 반대편 어깨 위로 해서 스스로 포옹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앉아서 하거나 누워서 하거나 어떤 자세에서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호흡하면서 몸을 이완시키며 손가락으로 느끼는 것, 온도 변화, 맥박 뛰는 것 등 신체의 모든 것을 느껴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빨대로 물을 마시거나 노래나 허밍을 하거나 웃거나 기도, 명상 등도 도움이 됩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교감신경의 활성도를 낮추고 부교감신경을 강화시켜 과각성된 상태를 이완시켜 주어야 합니다. 신체적으로도 편안하게 릴렉스가 잘 되어야 하고, 정신적으로도 멍 때리듯이 편안하게 뇌가 긴장된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이를 위해서 이웃집 닥터 이창이 제안하는 문어수면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어수면법 1단계, 근이완 습관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 단계입니다. 각각의 근육 범위를 정하고 순서대로 이완시켜줍니다. 머리 꼭지 부분의 근육부터 이마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 얼굴, 목, 어깨, 팔, 손, 그리고 가슴, 배, 등,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 순으로 하나하나씩 근육을 풀어주고 이완시켜주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내가 근육이 긴장되어 있는지 이완되어 있는지의 느낌을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손에 힘을 꽉 주어 근육이 긴장되는 상태를 느껴보세요. 근육의 긴장을 느낀 후에 속으로 하나, 둘, 셋 세면서 긴장된 근육을 셋 하는 순간에 다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힘을 빼줍니다. 이를 반복해 봅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연습하다 보면 몸의 긴장을 이완시키는 습관이 들여지게 됩니다. 근육은 기억력이 짧아서 반복해서 자주 해주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루 중에 2~3차례 반복해 주는 것이 좋겠죠. 꾸준히 해 나가시면 꿀잠을 자는데 분명 도움을 드릴 겁니다. 문어수면법 2단계, 신체와 정신의 안정에 도움을 주는 478 호흡법입니다. 호흡법은 간단하고 장소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세는 바르게 앉아서 하는 것이 좋겠죠. 혀는 자연스럽게 두고 코로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내쉽니다. 이제 입을 다물고 4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숨을 멈추고 7초 동안 숨을 참습니다. 그리고 나서 8초 동안 입으로 숨을 천천히 내쉽니다. 여기까지 한 번의 호흡입니다. 총 4번의 호흡을 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숨을 내쉬는 시간이 숨을 들이쉬는 시간의 2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지만 478 비율은 지켜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478 호흡을 하루에 최소 2회 이상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점차 익숙해지면 4번에서 8번의 호흡으로 늘려가면서 자신에게 맞추도록 해보세요. 호흡이 몸에 익숙해지면 자신이 불편하거나 신경이 쓰이거나 생각이 많아질 때마다 이렇게 호흡을 하면 분명 큰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문어수면법 3단계. 뇌 긴장을 풀어주는 뇌 안정법입니다. 개인마다 자신에게 편안함을 주는 기억 장면들이 있을 겁니다. 예로 푸른 바다가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거나 누워서 바닷바람을 맞으며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멍 때리는 모습이 그려지는 분이 계실 겁니다. 아니면 시골 한적한 동네 아주 큰 나무 그늘 아래 넓은 평상에 누워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푸른 하늘을 멍하니 보는 장면이 떠오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는 늦은 밤 무수히 많은 별이 보이는 하늘을 보며 한 번씩 떨어지는 별똥별을 멍하니 바라보는 자신이 보이기도 하실 겁니다. 이렇듯 자신에게 행복했고 즐거웠고 편안했던 자신의 기억 장면을 떠올리며 뇌의 긴장을 풀어주고 뇌를 안정시키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꿀잠을 자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